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원쿠킹TV의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정원쿠킹TV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실리콘의 특징은 실리콘 업체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PPT로 정리한 자료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까지는 이 실리콘 이론에 관한 내용이고요. 조금 지루한 내용일 수 있는데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니까 잘 듣고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면서 함께 내용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니까 실리콘의 종류라고 시작이 됩니다. 실리콘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모든 종류의 이 실리콘을 다 정리하기는 양이 많다고 생각이 돼서 되도록이면 저희 인테리어 시공 분야와 관계되는 종류를 중점으로 많이 쓰이는 이 실란트 몇 가지를 추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경화 상태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실리콘 카트리지는 1성분형이죠. 이 재료와 경화제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시공을 하면 이 공기 중에 습기와 화학 반응을 해서 경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 재료와 경화제가 분리되어 있는 2성분형도 있는데, 두 가지 성분이 혼합되면서 경화가 된다는 점에서 1성분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초산 실리콘이라고 되어 있네요. 실리콘 케이스에 무초산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왜 적혀 있는지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내용을 찾아보고 공유하려고 추가해 봤습니다. 초산 실리콘은 말 그대로 이 초산 성질을 포함한 자재고요. 무초산이나 이 비초산 실리콘에 비해서 경화 시간이 약 40% 정도 빠르다 보니까 초창기에 많이 사용된 자재였습니다. 유리나 아니면 타일 등의 접착성이 우수한데 다만 식초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내부 작업 시 어려움이 많고 산성을 띠고 있어서 접착면에 부식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초산 실리콘이 많이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콘크리트에 실란트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이 초산 실리콘의 성질상 콘크리트 표면에 적합하지 않아서 무초산 실리콘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케이스에 무초산이라고 적혀 있는지 이해하셨죠?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다우코닝의 카탈로그를 기준으로 약간 간추린 내용인데요. 다른 실란트 업체에도 카탈로그가 있으니까 비교하시면서 내용을 익히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로 고기능성 스트럭처럴 글레이징용 구조용 실리콘입니다. 짧게는 구조용 실리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물성 중에 형상은 페이스트 상태인데요. 오늘 보시는 실리콘 종류들 중에 한 가지만 빼고 모두 페이스트 상태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표면 경화 시간은 섭씨 23도에서 1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내부까지 완전히 경화되려면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실리콘 시공 넓이에 따라서 굳는 시간이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시공 가능 온도인데요.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용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커튼홀인데요. 이런 부분에 사용되어지고 특별히 클린룸에도 많이 사용되는 자재입니다. 특징으로 인장 강도가 우수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외부는 열이나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어야 되고요. 피착제 움직임에 잘 대응해야겠죠. 색상에 힘을 주었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인테리어 쿠킹 업체이다 보니까 색상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강조를 해보았습니다. 외부에 많이 사용되는 자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빈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이 실란트를 잘 아시는 분이면
피착제에 시공되어 있는 실란트의 색상만으로도 적합한 실란트로 시공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석재 및 다공성 자재에 적합한 친환경, 고성능 비오염성 실란트 및 고성능 비오염성 실리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비오염성인데요. 지난 시간에 실리콘 시공 후에 오염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렸었죠. 무초산형 실리콘이 비오염성 실리콘이 쓰여야 하는 곳에 동일하게 사용됐을 경우에는 무초산형 실란트는 이 석재 테두리에 때가 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비오염성 실란트는 해당 부분이 없이 깔끔합니다. 이래서 용도에 맞는 실리콘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표면 경화 시간과 완전 경화 시간은 위에서 보신 실란트와 거의 비슷하고요. 용도는 판넬 위주로 나와 있네요. 특징을 보시면 프라이머 없이 우수한 접착력을 지니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프라이머 작업을 안 하니까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공이 간편하게 되겠죠. 그리고 특징을 보시면 색상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수한 접착력을 지닌 외장형 실란트입니다. 물성은 앞서 살펴보신 두 종류 실란트와 거의 같고요. 용도를 보시면 비오염성 실리콘과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이 두 가지 실리콘이 혼용해서 사용될 수 있는데, 외장형의 경우에는 비오염성에 비해서 피착제에 오염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실리콘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니까 용도를 비교해 가시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렉산 실링에 우수하다고 적혀 있는데, 내부 이 실란트를 시공하는 경우에도 접착력이 담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색상은 5가지가 있네요. 다음은 발코니나 베란다 전용 실리콘인데요. 말 그대로 용도가 정해져 있겠죠. 나중에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복층 유리형 실리콘 실란트입니다. 이 실란트는 앞서 보셨던 자재보다 교화 시간이 빠른 것이 특징이고요. 색상은 백색과 흑색 두 가지만 있네요. 6번째 실리콘인데요. 변성 실리콘입니다. 완전 경화 시간은 다시 7일부터 10일이고요. 용도를 보시면 페인트 도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리콘에는 오일이 첨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첨가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실리콘에 도장을 하는 경우 도장하는 당시에는 이 실리콘 위에 도장이 덮이는 듯 보이나 금세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이 변성 실란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색상은 3가지가 있네요. 다음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초산형 일반 실리콘입니다. 가장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용도가 정말 다양해서 이 각종 건축 자재, 조인트 코킹에 쓰인다고 하고, 색상도 엄청 다양하죠. 뭐야? 실리콘 색상이 저렇게 다양해? 이렇게 깜짝 놀라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무초산 실리콘과 이 바이오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색상을 이 피착제 색상과 거의 동일하게 따로 제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가가 엄청 비싸지겠죠. 다른 실리콘 종류도 업체에 문의를 해서 조색 실리콘을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친환경적인 실란트 2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왼쪽 사진의 실란트가 알콕시 실란트입니다. 저도 이 기술 담당자분에게 문의를 드려서 알콕시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실란트 종류가 옥시형과 알콕시형으로 나뉘는데, 경화되는 과정 중에 분출되는 물질이 메코냐 아니면 메탈온이냐의 차이가 있고요. 알콕시 제품의 경우에는 이 피착제가 플라스틱 재질인 경우에 접착력이 우수하다고 하네요. 추가로 알콕시형이 옥시형보다는 유럽에서 선호되는 자재라고 합니다.
옥시명에서 분출되는 이 메코라는 성분이 유럽에서는 인체에 유해 의심 물질로 규제가 되는 성분이라고 하네요. 용도는 건축 자재의 이 조인트에 적용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자재 표면 온도가 높은 곳에 사용 시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색상은 4가지가 있습니다. 우측 사진의 실리콘은 무초산 실리콘의 친환경적 버전인데요. 무초산 실리콘은 내부에서 시공하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제는 이 자재는 냄새가 적고 추가로 부식도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색상도 아주 다양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창호공사에 적합한 고급형 실란트인데요. 완전 경화 시간이 7일에서 14일 소요돼서 조금 길고요. 도어 주변의 이 방수 코팅에 적합합니다. 특징으로 25%의 수축 및 팽창을 견딜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인장 강도만 따로 떼어 비교해서 이 슬라이드를 살펴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으로 우수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호에는 햇빛도 많이 비치고 외부의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죠. 다음은 저희 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 실리콘입니다. 왼쪽이 일반 바이오 실리콘이고요. 오른쪽이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완전 경화 시간은 5에서 7일로 빠른 편이고요. 곰팡이 방지제가 함유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 바이오 제품은 색상이 4가지 있는데 회색이 추가로 생산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는 5가지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항상 구매하실 수 없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프리미엄 제품은 백색 1가지밖에 없네요. 용도가 특화되어 있죠. 아크릴 욕조에 일반 바이오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시면 금세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측 제품과 같은 실리콘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흐름성 실리콘인데요. 저희는 거의 사용할 기회가 없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표면 경화 시간이 5분으로 매우 짧고요. 용도는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 전자부품이나 자동차, 선박 등의 각 조인트 부위 실링에 사용하시기에 적합합니다. 전기, 전자부품이나 이 단자를 보호하고 접착하고 코팅을 한다는 거죠. 색상은 1가지네요. 그리고 형상이 다른 제품과 다르게 흐름성 액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보통 이 실리콘 바닥에 시공을 하면 노즐의 굵기대로 시공이 되는데 흐름성 실리콘은 노즐 굵기보다 넓게 퍼집니다. 마치 액체인 듯이요. 자, 다음은 내열용 실리콘입니다. 용도에 있어서 방화용 실란트와 가장 혼동되는 자재죠. 용도를 보시면 보일러, 히터 등의 이 지속적으로 열이 가해지는 부위에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방화용 실란트와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내열용은 지속적인 열이 발생되는 구간에서 사용되어지고요. 방화용 실리콘은 일회성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시에 틈을 더욱 견고하게 밀폐, 밀봉해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막고 불이 다른 구역으로 옮겨보는 것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이 실내 보일러나 벽난로 부위 또는 이 히터 같은 곳에 방화용 실리콘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내열용 실리콘이 이 310도까지 견딜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더 높은 온도에 견딜 수 있는 제품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색상은 2가지네요. 다음은 방화 실리콘인데요. 2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상 이 좌측 제품과 우측 제품의 차이점은 수용성이냐 아니냐의 차이고요. 경화 시간, 용도 및 인장 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인장 강도의 이 차이는 뒤에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성 제품은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도장이 가능하냐 여부겠죠. 색상은 2제품 모두 2가지가 있네요. 자, 다음은
아크릴 실란트인데요. 수성 실리콘이라고도 불립니다. 도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인데요. 다양한 자재를 보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페인트 도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습한 곳에서 시공도 가능합니다. 색상은 두 가지가 있네요. 자, 다음은 친환경 제품인데요. 함유 성분이 타 제품에 비해서 친환경적이고요. 내부 인테리어 전용입니다. 색상은 주문 색상도 가능하네요. 여기까지 실란트 종류별로 물성, 용도, 특징을 알아봤는데 각 제조사 이 카탈로그를 참고하시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보다 더 다양한 제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다우코닝사에서 보유하지 않은 색상도 있다는 것을 비교해 보셔서 해당 종류별로 시공 가능한 색상에 대해서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레탄 폼과 클리너인데요. 우레탄 폼은 이 시공 부위 틈이 넓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가 사용하는 백업재가 고정될 수 없는 부위에 사용하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시공 후에 부풀어 올라서 틈을 견고하게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광극공사 같은 경우에는 백업재 외에도 우레탄 폼으로 틈을 채워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레탄 폼이 시공이 되면 아무래도 단열 효과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클리너인데 우레탄 폼건을 사용하시고 바로 청소하셔야 다음에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자,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겠다고 했던 인장 강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인장 강도가 뭐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에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응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죠? 위에 숫자가 높을수록 피착제에 붙는 힘이 좋다는 건데 방화용 실리콘이 가장 좋죠. 이 피착제가 움직여도 접촉면을 강하게 붙들어서 견고하게 틈을 막을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다만 방화용 아크릴 제품은 인장 강도가 좋지 않습니다. 같은 방화용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구조용이나 비오염성 제품 등도 인장 강도가 좋은 편인데 아무래도 이 움직임이 많은 외부의 피착제에 많이 사용되는 이 제품들이 인장 강도가 좋아야겠죠. 가장 하단에 아크릴 제품이 위치하고 있는데 수용성 제품에는 이 표면에 도장을 하지 않으면 금세 갈라지거나 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 후에는 도장을 해서 더욱 견고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공사에 적합한 이 고급형 실리콘의 경우에는 욕실 및 이 주방용 실리콘과 같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도 인장 강도만 보면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최대 신율 부분을 비교해 놓은 것인데요. 신축률이 어떤 것이 좋은지 한눈에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 외장형 실리콘들이 신축성이 좋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표는 색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테리어 실리콘 시공업체는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우 실란트 외에 다른 업체의 이 제품의 색상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7개의 슬라이드를 보시면 일반 건축물 및 공동주택 부위별 적용 실란트를 구분해 놓았는데 어떤 부위에 어떤 종류의 실란트를 사용해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도 카탈로그 내용인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자, 커튼월의 경우 형태별로, 이 종류별로, 그리고 적용 부위별로 구별되어 있고 그에 따른 이 제품 적용이 가능한데 외부에는 구조용, 외장용 및 비오염성 실리콘이 많이 사용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외부의 실리콘 적용을 위해서는 피착제에 대한 공부가 조금 필요한데 물론 내부도 마찬가지만요. 저희는 넘어갈게요. 저희는 인테리어 코킹 업체니까요.
혹시 저희가 외부 실리콘을 시공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 영상에 간단한 설명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나 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용하시기 수월하실 거라 판단됩니다. 어디까지나 제 기준일까요? 자, 살펴보시죠. 욕실이나 이 주방같이 습기가 많거나 물이 닿는 곳은 바이오, 방화구형은 방화용 실리콘이, 그리고 우초선 실리콘이 많이 사용되는군요.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내부에서도 이 비오염성 또는 외장용 실리콘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이 실란트 장단점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오일 기조의 코킹제인데요. 가격이 저렴한 만큼 제품 수명이 짧고 이 부피 수축도 발생하고 붙는 속도도 느리네요. 다만 저희가 이 위에 보신 다양한 종류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자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뷰틸 실란트인데요. 가격이 저렴하고 접착성이 좋은데 보온에 시공하기가 어렵고요. 겨울철에는 크랙도 쉽게 발생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살펴본 실란트 종류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아크릴 실란트인데요. 가격이 저렴하고 페인팅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낮은 온도의 상황에서 작업이 어렵고요. 탄성력이 적죠. 그리고 수명도 짧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이 위에 설명드린 386 제품이겠죠. 네 번째로 폴리설피드 제품인데요. 탄력성이 좋고 수명도 오래 가는데 프라이머가 필요하고 이액형이라 사용도 불편합니다. 가격도 비싸요. 이 목록에도 해당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폴리우레탄 실란트인데요. 가격 조건, 탄력성, 수명 다 양호한데 황변이 발생하고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황변이라는 게 저희가 실리콘을 시공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남으로써 점차 색상이 누렇게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자외선의 균열도 발생합니다. 저희 자료에는 없는데 이 다우실란트 카탈로그를 보시면 DS7000이라는 제품이 이 폴리우레탄 실란트에 해당합니다. 여섯 번째로 변성 실리콘은 MS704 제품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해당 표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하고요. 그 이외에 거의 모든 실란트 종류가 실리콘 실란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편하실 듯 합니다. 장점은 반영구적인 수명과 우수한 내열성, 탄력성, 그리고 시공 시에 일회형이라 이 편리한 반면에 고장은 불가능하고요. 아까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시간이 지나면 벗겨집니다. 그리고 가격이 높다는 단점 등이 있네요. 실란트 이 구분에 대한 부분은 이 다우실란트 연구직 직원분께 문의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답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실란트 종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다른 실리콘 제조업체인 KCC, 탑실, 동양, 시네츠, 모아, 럭키 등의 이 카탈로그를 모두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같은 색상이라고 표현해 두었지만 실제 사용하면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체별로 색상의 느낌을 잘 파악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리콘 시공 전에 필요한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정원쿠킹TV 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